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사랑 유학원 스포츠, 영국 스포츠 하면 딱 축구인데 축구로 학사, 석사, 박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장우혁 박사님을 모시고 영국의 축구로 유학을 가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제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뭐 나의 전공을 살려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국에서 박사 생활하면서 또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장우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영국 아침 시간이죠. 네, 지금 영국은 11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11시. 네, 아침에 이렇게 세미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듣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좀 사전에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공유되는 네, 화면이? 잘 보입니다. 네. 우선 오늘 한 1시간 좀 안 되게 좀 시간을 받아가지고 제가 영국에서 꽤 오래 있었어서 지금 연차로는 한 8, 9년 차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발표를 좀 그런 쪽 위주로 스포츠 과학 이런 유학 쪽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노리치 시티라는 이제 영국 2부 리그에 있는 구단에서 스포츠과학연구원,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리고 또 이번 시즌이랑 저번 시즌 한 후반부터는 좀 전력 분석, 선수 개인 선수 분석이랑 좀 피치 위에서 코칭, 아카데미 선수들 코칭도 좀 겸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현장에서 구단과 같이 박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박사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소속된 지금 대학교는 이제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라고 이제 영국 리버풀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노리치 구단과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이제 제 박사하는 학교는 이쪽이고 이제 제 박사 연구 주제는 선수들 뭐 지각 인지 능력 훈련이나 측정 이런 건데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선수들이 상황 판단을 경기장에서 할 때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좀 더 저희가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쪽으로 다루는 박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는 제 백그라운드는 좀 직업적으로 보자면 대부분 이제 전력 분석관 위주로 제 백그라운드가 있었고요. 아니면 뭐 그 전력 분석, 축구 분석, 뭐 전술 분석, 뭐 이런 퍼포먼스 관련된 연구도 잠깐 이제 따로 하기도 했었고 이제 전력 분석이라 하면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뭐 가끔 뭐 TV 보시거나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전술적인 비디오 같은 거 딱 켜놓고 뭐 선수들 하이라이트 해주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넣으면서 약간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선수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니면은 뭐 오늘 슈팅이 몇 개인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났는지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코치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게 이제 훈련으로 나중에 디자인이 되고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국에서 좀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 박사를 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은 영국의 치체스터 대학교라는 데서 전력 분석을 좀 집중해서 석사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학사 과정은 이제 사이언스 앤 풋볼이라는 학부 그 과정이 리버풀 존 모스 대학교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 이름이 풋볼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느 대부분의 영국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 사이언스 이런 학부 과정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예시가 축구로 들어가고 다른 스포츠보다는 대부분의 교육 과정이 축구 선수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그런 스포츠 사이언스의 커리큘럼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사, 석사, 박사를 하면서 이제 좀 제가 각 스테이지마다 중점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봤었던 것들, 뭐 학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제가 뒤돌아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보이는 것처럼 영국은 그냥 학사 이제 학부 과정만 보면은 3년이고
이제 그 전에 파운데이션을 할 수도 있고 A레벨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3년이고 이제 석사는 1년 보통. 그리고 뭐 박사는 이제 3년에서 4년이 기본인데 이제 뭐 비자는 학생 비자는 4년이 나오지만 뭐 3년 안에 3년이 지나면 이제 끝나는 분들도 좀 많이 봤고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사를 선택할 때 이제 리버풀 존 모스 대학교를 선택한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학교 커리큘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축구 쪽으로 되게 공부를 원했었어요. 다른 스포츠보다도 스포츠 과학 안에서 다른 종목이 아닌 축구를 원했는데 이제 아까 이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 존 모스 대학교는 사이언스 앤 풋볼이라는 과가 있어요. 그냥 스포츠 사이언스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커리큘럼이 축구 중심적으로 설계가 돼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축구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보니까 연계된 인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꽤 많은 학교들이 리버풀 존 모스 대학교처럼 프로 구단들과 연계가 돼 있어서 이거는 다른 학교도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각 지역별로 근처에 있는 프로 구단들이 연계돼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리버풀은 당연히 큰 구단이라 하면 뭐 에버튼, 리버풀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갈 당시에 존 모스가 에버튼 인턴십이 있었는데 이게 존 모스 학생밖에 지원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까먹었는데 저도 고등학교까지 운동부 생활을 했었거든요. 축구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동경하는 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좀 한국의 그 당시에 되게 엘리트 문화에서 좀 비롯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되게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게 단순히 이론적인 아니면 학위를 따는 것보다는 축구계에서 더 제 커리어를 성장시키기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학위를 마치는 게 아니라 학부 과정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 구단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데를 좀 우선적으로 보자 해서 저는 이 학교를 선택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수진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었어요. 이거는 주변에서 좀 들은 말도 있었고,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들이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지,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뭐 얼마나 구단과 이런 파트너십을 잘 연계를 하시는 분들인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 학교를 가고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으로 좀 나중에 남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교수님들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졸업생들 진로였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 랭킹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 사실 그 당시에는 스포츠과학 제가 처음에 존모스를 가게 된 게 2010 한 4년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갔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고 1학년으로 들어가면서 학부 생활은 2018년에 시작하긴 했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어, 뭐 당연히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 스포츠 과학을 졸업하시고 좀 구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는 영국인이다 보니까 좀 많이 제가 스스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영국인들 중에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제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저는 이제 학사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이제 2학년 때는 지금 뭐 배진호 선수가 뛰고 있는 스토크 시티라는 구단에서 이제 거기 아카데미 이소년 팀에서 이제 전략 분석관으로 인턴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하는 제가 맨 처음 목표했던 에버튼이라는 구단에 가서 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석사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그 되게 비슷한데 여기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했던 거는 석사를 고를 때 이제 학교 자원 및 장비라고 있어요.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근데 이거는 좀 제 분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력 분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력 분석은 이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전력 분석 프로그램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구단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서브스크립션 하고 할 때 1년에 한 몇백만 원을 내야 돼요. 이걸 본인이 부담을 하려면 이런 구독료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는 뭐
랩탑이랑 맥북 16인치랑 그 가장 상위 레벨의 그 전략 분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1년 동안 학생들에게 다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구단에 가서 인턴십을 하든 되게 낮은 레벨 그런 환경이 안 좋은 데 있든 아니면은 뭐 좋은 구단에 가서 인턴을 하든 일단 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런 리소스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뭐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업계에서 최신 장비를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역시 첫 번째는 제가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순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써놓은 순서가 예를 들어 뭐 인턴, 장비, 커리큘럼 이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근데 쓰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느꼈던 것 중 우선 고려했던 거를 위에 넣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석사도 인턴십이 연계된 학교들이 되게 많았었고 이 치체스터라는 데가 전력 분석 쪽으로 그렇게 좀 고민 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를 가면서 확 줄어드는데 제가 이제 고려했던 부분들이 박사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처음에 지원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거의 박사 마무리 단계까지 와서 뒤돌아봤을 때도 그러고 교수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있느냐가 박사는 뭐 학교만큼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축구 쪽에서는 이제 다른 분야가 아니라 축구라고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구 주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 주제가 좀 본인이 진짜 3년, 4년 동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아니고 흥미를 가지기가 힘들다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구단에 다른 박사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지금 노리치 시티 구단에도 영국인 박사생이 3명이 있는데 만약에 연구 주제가 본인이 원하던 게 아닌데 그냥 이제 노리치 시티랑 박사를 하고 싶다 해서 온 경우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드랍하는 학생들도 봤고 저희 구단 말고 다른 구단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3년 동안 내 인생의 3년을 소비할 수 있는 연구 주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연구 및 업무 환경을 적은 이유는 제가 박사를 개인적으로 지원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노리치 시티라는 구단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였어요. 만약에 이 연구 주제랑 교수님이 좋아도 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아마 제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의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라 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할 때 좀 결정을 내렸던 기준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석사를 할 때는 저는 찰튼 아슬레틱이라고 지금 영국 이부 리그에 있는 구단 런던 베이스에 있는 구단에서 일을 했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과정 하는 지금 4년 차인데 네 시즌째 이제 노리치 시티라는 구단에서 뭐 박사 과정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아카데미 선수들과 지내다가 이제 뭐 가끔 1군 선수들이랑도 협업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딱 걸어왔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포커스는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맞춰졌어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학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 학위가 이 코스가 내가 현장에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실무자로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좀 나중에 학문 쪽으로 가고 싶다. 뭐 교수나 아니면은 좀 연구자로서 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의 기준들이. 뭐 대학교의 랭킹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좀 더 전통 있는 학교가 뭐 연구를 퍼블리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실 시설이나 뭐 교수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축구 한정 그리고 실무 쪽 한정의 학교들이어서 제가 선택한 학교와 코스들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나 아니면은 해외 좀 유명한 빅 리그의 이제 뭐 스포츠 과학자, 전력 분석관 이런 서포팅 스태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존 무어스나 아니면 치체스터 출신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보면은 좀 교수님들이 되게 막 현장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백그라운드가 이런 완전 실무 쪽이다 보니까 유학을 하면서도 뭐 스포츠 과학 이런 거를 만약에 나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슷한 유학기를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좀 스포츠 과학 분야가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스포츠 과학이 아니라 막상 딱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뭐 회사에서 부서가 다르듯이 축구팀에도 되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스포츠 과학이라는 그 과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학사 때는, 특히 학부 과정에는 대부분 터치를 합니다. 좀 약간 되게 다 터치를 하는데, 뭐 이제 대부분 뭐 이 중에 한국인들 그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 뭐 좀 익숙한 직업들도 있을 테고 좀 생소한 직업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뭐 피지컬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뭐 피지컬 코치, 아니면은 뭐 선수들의 이제 약간 그런 피지컬을 담당하는 약간 이런 쪽의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영국 기준으로 이런 롤들을, 구단에서 일하는 롤들을, 이런 과를 졸업하고 딱 갔을 때 보통 이제 갖게 되는 롤들을 봤을 때, 피지컬 퍼포먼스 코치는 이제 약간 선수들을 피치 위에서, 그 경기장 위에서 좀 딜리버리를 하는, 선수들 몸도 풀어주고 약간 웜업도 시키고 약간 피지컬 관련된 훈련을 하고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막 짐 베이스드, 약간 헬스장 같은 느낌의 약간 이런 쪽 베이스드로 훈련을 시키는 롤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선수들 재활 관련된 전문 코치들도 있고, 뭐 뉴트리셔니스트 요즘 되게 뜨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한국에서 엄청 많이 필요한데 아직 전문가가 제 기준으로 한 명 아니면 두 분밖에 안 계시는 한국인들 중에, 근데 정말 모든 프로 선수들이 찾는, 그래서 되게 여기도 되게 유망한 쪽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완전 이런 선수들의 훈련 이런 쪽이 아니라 약간 메디컬 쪽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뭐 팀 닥터, 클럽 닥터나 아니면 똑같이 맥락으로 이제 재활 물리치료사,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갔던 전력 분석도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프리미어 리그나 뭐 축구 한정으로 이 안에서도 롤들이 요즘에는 되게 세분화가 돼요. 그냥 단순히 전력 분석인지 아니면은 경기 전 분석관이 있고, 경기 후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분석관이 있고, 상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관이 있고, 뭐 요즘 축구 뭐 아스날 이런 거 많이, 경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세트 피스, 코너킥, 프리킥 아니면은 뭐 그 스로잉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거나, 골키퍼 아니면 뭐 리크루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약간 영입 대상 선수들 혹은 임대 보낸 선수들만 따로 분석하는 분석관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전략 분석 축구를 본다고 해서 딱 그렇게 두루뭉실한다기보다 실제로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이렇게 되게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데이터 아날리스트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되고, 또 뉴트리셔니스트 그 영양이랑 똑같이 한국에서는 좀 많이 뭐 유학이나 이런 쪽으로 안 알려지거나 많이 안 계시는데, 요즘에 축구계에서 되게 뜨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또 심리학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가 되고 있는데, 필요가 되는 것만큼은 아직 현장에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국도 포함해서. 근데 물론 이런 쪽은 좀 한국인들한테는 약간 어느 정도의 베리어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게 굉장히 크니까 심리를 다루려면은 그 그래서 일단 이런 분야들이 스포츠 과학에서 대부분 이제 다루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학을 준비하실 때 아니면은 내가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졸업을 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영국 구단 취업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영국 유학을 준비를 하시면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일을 하고 싶고,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한국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는 꽤 많이 계시고, 뭐 좋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좋은 케이스나 이제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학을 준비할 때. 그래서 뭐 짧게 제가 좀 와닿을 수 있게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한 시즌당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스토크 시티나 에버튼 같은 데서 제가 인턴을 했을 때 그 한 시즌에 각 아카데믹 이어마다 구단에서 인턴 채용을 한 명에서 네 명 이 정도 합니다. 평균적인 비율로. 뭐 많이 하는 구단도 있어요. 뭐 여섯 명에서 일곱 명 아니면 뭐 열 명 가까이 하는 구단들도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롤이 되게 한정적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냥 사람을 여러 명 뽑아서 그냥 약간 뭐 기본적인 것만 시키는 게 되게 커요. 사람이 인턴이 많을수록 예를 들어 물병을 채운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문서 작업을 시킨다던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이런 방금 설명드렸던 롤들을 해볼 수 있고 선수들과 일을 하고 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에서 네 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리고 이제 연간 스포츠 과학이나 아니면 관련된 학부생 수가 영국에 등록된 한 15,000명에서 뭐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추정치가 15,000명, 뭐 어떨 땐 2만 명일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1년에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20팀밖에 안 되죠. 근데 아마 저 15,000명, 2만 명 중 대부분이 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을 거예요. 영국에 공부를 하러 왔으면. 영국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턴생들을 뽑을 때 학부생이나 이제 석사도 포함해서 인턴을 뽑을 때 뭐 노리치에서도 이제 인턴십 이런 거 면접을 보고 하는 프로세스들을 계속 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경험상 한 포지션 한 딱 인턴 포지션당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경쟁률이 한 30대 1에서 뭐 진짜 심하면 뭐 4, 50대 1까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인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국에 유학을 왔을 때. 근데 이건 단순히 숫자로 본 거고, 이제 영국 구단 직원들이 이제 채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하셔야 될 분들이 대부분이 영국인이에요. 영어도 원어민처럼 하고 이 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문화도 잘 알고 있고 이런 애 3, 40명을 이제 이런 친구들을 제끼고 그 한 자리를 꿰차야 되는 거면은 어, 꽤 많은 노력, 영어 공부의 노력과 좀 이런 관련된 분야의 이전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 뭐 이런 본인이 하고 싶은 직장 관련된 경험을 좀 이게 벌룬티어가 됐든 아니면은 진짜로 뭐 파타임이 됐든 좀 하시고 오는 게 필수인 것 같고요. 추천드립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필수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 구단에서 채용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게 또 꽤 많이 이제 제가 스포츠 과학 관련된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도 직접 연락을 받고 뭐 한 달이 통해서 저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유학 오고 싶은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특히 축구 쪽으로 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아, 영국에 오고 싶은 이유는 내가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취직을 하고 싶다. 영국에 오면 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구단 직원이 되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학사 과정 아니면 석사 과정의 인턴 형태는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주에 그냥 1일에서 3일 출근?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한국인들 중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면 축구계에서.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비정규직 형태. 그냥 이제 인턴십.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약간 아 나도 이제 가면은 그냥 프리미어리그 직원이 될 수 있나?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형태와는 좀 다른 유형의 그냥 진짜 인턴십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규직 형태 주 5일, 6일 출근하면서 진짜로 풀타임으로 본인이 생각하시던 그런 프리미어리그 직원이 되는 방법은
몇 개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 그런 구단 연계 중에 이제 석사 레벨 이상이면은 이렇게 풀타임 형태로 고용을 하는 구단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 5, 6일 진짜로 출근을 하면서 정직원처럼 어느 정도 돈도 받고 학교마다 구단마다 다르긴 한데 이건 구단에서 펀딩을 하는 거라 구단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학비를 지원해주는 구단도 있고 이런 석사 과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구단 연계 박사 과정도 있는데 이제 박사 과정을 축구 구단과 하게 되면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한 99%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구단에서 학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원래 학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데 이게 영국 학생 학비만 전부 지원을 해줘요. 펀딩이 들어가는 게 영국 구단들이. 그래가지고 이 국제 학생 학비가 영국 학생 학비보다 좀 한 3배 아니면 심하면 4배까지 높은 대학교들이 대부분이라 아마 남은 차감되는 구단에서 내주고 영국 학생 학비만큼 남은 학비는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박사 과정생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의 약간 연봉보다는 일반적인 정직원 연봉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생활비 느낌으로 매달 계속 이제 돈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졸업 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꽤 있고요. 한 최근 2년 동안은 그럼 이제 진짜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graduate route 비자라고 뭐 학사 석사를 마치면 이제 내년 입학하실 분들부터는 1년 6개월을 졸업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박사를 마치면 이제 3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비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유학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긴 한데 사실상 축구계 구단에서 취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축구 구단들이 취업 비자를 잘 발급을 안 해줘요. 그냥 구단 입장에서 돈을 내야 돼가지고 그 연봉 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시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아니면 스포츠 비자가 있긴 해요. 스포츠 비자. 근데 이런 것들의 기준점들이 구단 입장에서 되게 높아요. 되게 고연봉자에게 내줄 만한 비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좀 인력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은 비자를 안 내주는데 그 정도의 인력은 대부분 부서의 헤드 뭐 부서장 아니면은 정말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일한 사람 이 정도 경력직들이 돼야 좀 구단에서 이런 비자들을 내주고 아니면은 영국인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들도 너무 많고 비자를 안 내줘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정직원 연봉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스포츠 비자를 받은 한국인분은 제가 한 명밖에 못 받고, 뭐 취업 비자를 받은 분들도 거의 한두 명밖에 못 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제 졸업 비자로 자연스럽게 그냥 학생 본인이 신청하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 기준 영국 프로축구에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한 명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정말로 준비를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고 정말로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좀 순탄치 않다는 거를 각오를 하고 오시면 정말로 편할 거예요. 그냥 와서 이런 걸 경험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그런 부류를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오면은 이제 뭐 인턴 할 수 있고 하는데 막상 인턴이 돼도 뭐 주 1일에서 3일밖에 출근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약간 보여지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뭐 그냥 한국인 출신인데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약간 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사실상 좀 되게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 기준에서 뭐 스포츠나 이제 제 대부분의 이제 예시가 축구 쪽이다 보니까 축구 유학을 이렇게 올 때 좀 키 체크 포인트를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영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요즘 당연히 이제 AI가 있고 하면서 뭐 과제를 하거나 할 때도 어려움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축구 유학 체크 포인트라고 써놓은 이유가 만약에 배우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99%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일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 영국에 오는 거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어로 사람들과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어로 전공 분야의 질의 응답이 가능한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에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할 때도 그러고 재미있는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영어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축구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면은 축구팀에서 이 좀 경험을 쌓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뭐 운동부 경험이 없으시거나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더더욱 뭐 근처에 어느 팀이든 가가지고 요즘에 한국에는 좀 어느 정도 되게 수용을 하고 좀 오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좀 만약에 금전적으로 괜찮으면은 혹시 뭐 약간 발런티어가 됐더라도 약간 자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와서 그게 이력서에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면접을 보실 때 면접까지 가실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분 서류에서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서 좀 이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진, 커리큘럼 그리고 제 기준에서 축구 쪽 스포츠는 인턴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학교 랭킹과 별개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스포츠 쪽 사람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사실 지역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 도시의 분위기도 막 3, 4년을 살아야 될 곳이니까 본인이 맞지 않으면은 이전 모든 게 다 체크가 돼도 심지어 인턴십을 구해도 생활이 너무 힘들면은 저는 진짜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도시인지 아니면은 뭐 여가 생활이 진짜로 막 일만 하고 공부만 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친구들도 사귀고 할 때 여가 생활이 좀 괜찮은지 도시들도 좀 맞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물가도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런던에도 있어봤고 리버풀에도 있어봤고 한데 지금도 여전히 런던이 리버풀보다 한 3배가 비싸요. 집값이나 이런 게 모든 물가가.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런던에서 1년 유학할 정도면은 리버풀에서 학사 3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냉정하게 생활비 면에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물론 이거는 런던에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집을 구하고 대학교의 학비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학비만 봐도 예를 들어 뭐 존 모스 대학교 지금 학사가 제가 알기로 한 18,200 정도로 파운드 정도로 알고 있어요. 1년에. 근데 런던에 있는 뭐 아니면 버밍엄에 있는 대학교는 학비가 거의 28,000에서 3만 파운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학교마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만약에 낼 수 있어도 만약에 그 정도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으면 그걸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뭐 코스를 듣는다던가 컨퍼런스를 다닌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거는 그냥 Q&A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얘기 너무 잘 들었고, 사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막상 아직 안 간 상태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잘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넘어가서 하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해주신 얘기가 정말 유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항상 음, 1번 영어, 맞아요. 그다음에 2번 돈, 맞아요. 그다음에 실제 내가 여기 왔는데 돈 쓰고 와서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정말 이게 내 인생에서 여기서 이제 잡을 찾아서 할 수 있는가. 진짜 그 현실적인 딱 1, 2, 3번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 실제 지금 런던에도 계셨고 이제 리버풀에도 계시고 치체스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사실 치체스터는 조금 작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가 이제 생활비도 적고 그렇긴 한데 음, 아무래도 이제 도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본다면 그러면은 우선 그럼 제가 살았던 도시들이 영국에서 당연히 리버풀에서 한 4, 5년 살았고 그 처음에 이제 어학연수 이선호 원장님 통해서 사람사랑 영어 통해서 왔을 때는 저는 약간 브라이튼 쪽에 있었어요. 루이스라는 음, 되게 작은 도시라고 거기 있었고 그 치체스터 다닐 때는 이제 제가 일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구단에서 거의 정직원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구단 있는 쪽에 거주를 해서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가지고 그 런던 쪽에 있었고 그리고 노리치에서 제가 이제 한 3년을 살았죠. 이거 박사를 하면서. 그래서 좀 그런 도시 봤을 때 어, 런던이 이제 되게 문화 생활이 너무 많아요. 약간 서울처럼 모든 액세스가 있어요. 공연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뭐 식당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친구들도 금방금방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도 너무 많고 커뮤니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인 축구팀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 한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을 쉽게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물가가 되게 비싸고 엄청 바빠요. 도시 자체가. 뭐 여유 있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좀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사람들도 되게 바쁘고 항상 이제 뭐 서울의 바쁜 지하철 약간 그런 서울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뭐가 되게 복작복작하고.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싸고 런던이랑 비교를 했을 때 되게 싸요. 근데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유학 연차가 쌓일수록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정말 싸고 사람들이 좀 되게 친절해요. 이게 음, 런던은 되게 사람들이 차갑거든요. 약간 서울 느낌으로 직장인들이고 사람들이 되게 뭔가 압박감이 있어 보여요. 그냥 살면서. 근데 리버풀은 정말로 약간 되게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고 좀 오픈돼 있고 그리고 사투리가 엄청 심하긴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리버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이 공부할 때 진짜 힘드실 수도 있어요. 못 근데 이제 알아듣나요? 당연히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리버풀 출신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데 수업하거나 하는 데는 이제 반 친구들 대부분이 리버풀 사람들이니까 이 리버풀 아, 악센트가 되게 심해서 저는 아직도 막 진짜로 걔가 무슨 말 하는지 단어를 다 알아듣기보다는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필링으로 대충 오케이 약간 얘가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리버풀 있을 때 되게 만족했어요. 약간 어, 일반적인 영국 유학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리버풀 사람들이 되게 정이 많다고 해야 되나? 좀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골 시장 가면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편안했고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는 살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음, 아마 이번 연도 꽤 많은 주간지에도 영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을 거예요. 뭐 대학교도 큰 게 있긴 하고 그 이스트 앙글리아라고 근데 어, 도시 자체가 되게 평화롭고 좀 약간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본 도시 영국 도시 중에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도시 자체가 내 분위기가 되게 평화로운 것 같고 그래서 살기에 공부하기에 뭐 그리고 일하기에도 되게 좋고 근데 이제 노리치도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막 되게 안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런던이랑 기차로 한 2시간 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긴 한데 어 노리치에서 일하는 구단 직원들도 그러고 좀 그래서 처음엔 다들 노리치 처음 오면 되게 놀라요.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서 집값이랑. 근데 제 기준에 아마 그런 게 좀 그렇게 되게 안전하고 도시 자체가 좀 약간 은퇴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약간 좀 도시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살기엔 되게 좋고 그리고 브라이트는 갈매기가 되게 많아요. 딱 가고 바람 엄청 많이 불고 브라이튼도 학생들이 지내기에는 뭐 재밌을 수도 있고 런던 되게 가깝고 그리고 학교가 되게 많고 어학원도 많고 해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런던병 조금 고쳐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들 얘기하면 뭐 결론은 다 많이 얘기했는데 런던이요. 이렇게 해서 네. 가시는데 사실 석사 같은 경우는 뭐 1년만 하고 또 박사 같은 음,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페이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니까 음, 사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뭐 한국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운동은 안 했지만 이제 영국 쪽으로 스포츠 관련 내가 이제 진학을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박사님처럼 못해도 4년, 5년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죠.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 비용이라든지
도시의 분위기나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텐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막 얘기 들을 때는 질문들이 막 있었는데, 다 지나가고 나니까 질문이 없는, 원장님 질문 있으시군요. 네. 예, 그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스포츠 쪽으로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슈퍼바이저를 찾기가 사실 제일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딱 원하는 슈퍼바이저를 찾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음, 어,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는 지금 제 슈퍼바이저가 학사 슈퍼바이저거든요. 뭐 보셨다시피 제가 음, 학사를 존 모어스에서 하고 박사를 다시 리버풀 존 모어스 대학교랑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아마 제가 존 모어스 대학교가 아니었어도 지금 교수님은 이제 전력 분석 분야 쪽 관련해서 좀 찾아보면 좀 많이 나오는 분이라 아마 제가 음, 찾아보면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 물론 아무 정보가 없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분야 만약 박사를 생각하시면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아니 그런 프로세스가 익숙할 테니까 그 분야의 연구 쪽 논문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인용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음, 되게 그 분야로 되게 전문화된 그 연구팀이나 교수님을 찾는 게 어느 정도 한 번에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음, AI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막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서칭을 하겠다 음,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분야의 연구 쪽으로 가장 강한 학교, 교수님, 뭐 저자 있는 분들이 어딘지, 그 지역이 어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학교 들어가면 교수님들 뭐 프로파일이랑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좀 리스트를 추리시고 아, 직접 컨택하시는 거를 저는 되게 추천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직접 컨택을 하면은 답장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안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크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3, 4년을 같이 해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답장을 해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얼마나 많은 사이테이션이 있고 얼마나 많은 퍼블리케이션이 있고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원하는 슈퍼바이징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걸 원하는 타입의 학생이면은 그런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장이 안 오고 하면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아무리 저명한 음, 교수님이어도 음, 음,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음. 좀 학생이 원하는 만큼의 서포트를 안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박사분들이 꽤 많은데 되게 많이 받고 그 국적을 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연구실에 교수님이 박사를 한 대여섯 명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물어보긴 했는데 영상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했던 것 중에서 그 학교를 선택을 리버풀 전무하고 치체스터 이렇게 보통 학생들이 가면 뭐 일단 러프버로도 있고 더럼도 있고 바스도 있고 되게 스포츠 사이언스로 유명하고 뭐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에게 잘 알려준 어떻게 보면 좀 랭킹이 좀 낮은 학교를 왜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이유를 좀 알려주면 한국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유학을 준비할 때 뭐 그 당시에 랭킹이 높은 학교가 아마 러프버러랑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글라스고 대학이나 뭐 바스, 더럼 이런 데가 되게 랭킹은 되게 높았는데 그 랭킹이 음, 높은 게 스포츠 과학 랭킹이 높았던 거였고 제가 하고 싶은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였거든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저는 축구를 원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를 보니까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축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 좀 되게 제너럴하고 그냥 단순히 제너럴하게 뭐 생리학을 한다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러프버러는 그 당시에 좀 의학 관련된 것들도 좀 많았었던 것 같고 약간 해부학이나 약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원하는 축구 쪽으로는 많이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다가 그 존 모스는 애초에 과 이름 자체에 풋볼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 그런 축구 관련된 과정이 제가 알기로 한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학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좀 많이 안 가는 학교였었던 걸로 알아서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봤는데 그래서 존 모스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뒤로 교수님들을 찾아봤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을. 근데 그 당시에 학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한 예를 들어 4명 중에 거의 한 두세 명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준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카데믹적으로 진짜 현장에 필요한 연구가 뭔지를 알고 계시고 이게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것도 연계를 많이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준비를 하고 오게 됐고 막상 와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뭐 랭킹이 이제 산정되는 기준이 뭐 스포츠 전체 기준이고 좀 대학교 전체 기준이라 되게 낮았는데 축구 쪽에서나 아니면 스포츠도 포함이 되고 존모스가 영국에서는 되게 그 높은 대학교에 속하더라고요. 막상 와 보니까. 그리고 축구 쪽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대학교에 좀 속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래서 막상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이런 아카데미들에서 일을 시작하고 하면서도 느낀 게 대부분의 직원들이 존 무어스 대학교 출신이고 그러면서 좀 제 선택에는 그래 내가 원하던 과에 필요한 거를 딜리버리를 해주는 대학교였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게 기준점이었고. 네, 이렇게 그 박사를 생각하고 멀리까지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 대부분 러셀 그룹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죠 예시를 좀 주는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조금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그 음,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선택의 기준이 공부를 마치고서 실무자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방향성을 좀 일찍 설정을 했었었어요. 음, 저는 음, 이제 음, 교수가 되는 것보다 전략 음, 분석관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좀 더 컸어가지고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학교에 남고 싶거나 연구자, 실무자가 아닌 좀 연구자 쪽으로 가시고 싶은 분들은 좀 이런 음, 기준점을 제가 잡은 거랑 똑같이 해서 그분들이 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게 이제 뭐 인턴십이 되는지 아니면은 음, 현장에서 일을 했던 교수님들인지 이런 게 기준이었는데 음, 만약에 대학교에 남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교수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게 교수가 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음, 이런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도 우리 최성환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밍엄에서 스포츠 사이언스를 하고 했던 분이 있으니까 그분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들어보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혹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하는데 그 제가 영국에 그 갔을 때 그 스포츠 나이지리아 학생을 만든 A레벨이라는 그냥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그 나이지리아에서 유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A레벨이라는 걸 하면서 맨체스터에 있는 축구 클럽에 가가지고 그 축구 클럽에서 이렇게 좀 뛰는 친구 봤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뭐 청소년 대표하고 뭐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레알 마드리드 뭐 하고 뭐 이런 그죠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죠 스포츠를 하면서 영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 리그를 간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 예를 들어 유학을 왔다가 그렇게 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 그 스카우트 돼서 온 선수들이 있긴 하죠. 아, 예를 들어 예, 이제 뭐 한국에서 프로 산하팀에서 뛰고 있거나 그러니까 선수로 스카우트 된 경우가 있긴 해요. 아카데미에서. 예, 그거는 예, 유학이 아니라 진짜로 구단 간에 이제 그런 저희가 아는 선수 이적이 일어난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그렇죠. 구단들끼리 뭐 비자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하고 진짜로 선수를 음, 영입하는 맥락으로 하고 영입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게 선수로서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학을 와가지고 음, 스카우팅이 되고 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음, 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한 그런 가능성은 한 5%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정- 일단은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뭐 물론 구단에서 스카우트 해주면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정말 그죠? 특출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왜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간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나는 A레벨 공부를 한다. 그리고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또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스카우트 되고 왜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영국 학생들은 물론 이제 이게 그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립학교 다니면서 옆에 스포츠 클럽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구단하고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이제 비자 문제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포츠로 유명한 뭐 이렇게 보딩 스쿨 간다든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근데 이게 물어봤고요. 뭐 하브리그에서는 좀 낮은 하브리그까지는 제가 뛰시는 분들을 꽤 봤어요. 예를 들어 뭐 8부, 9부 이런 정도. 근데 진짜로 뭐 한국인 기준에서 영국에서 축구를 한다면 영국에서 이제 프로 축구로 쳐지는 기준이 4부 리그예요. 근데 음, 4부 리그까지 그렇게 가려면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가 음, 학생으로서 스태프로 일하기도 이렇게 되게 힘든데 이게 선수로 비자를 받는 거는 더 그러니까 편하다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를 가질 수 있는 슬롯이 한 팀당 되게 제한되는 곳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네. 정말로 경쟁력 있는 해외에서 스카우트된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건 뭐 영국 기준이고 이제 다른 유럽 나라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영국에서 공부를 음, 하면서 다른 유럽 나라에 트라이얼을 가고 이런 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영국에서는 좀 만약에 보딩 스쿨이든 아니면은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팀에 들어가든 어 영국 프로 선수로서 전향을 목표로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와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거의 확률은 되게 낮다고 말씀드리는 게 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축구로 성공하겠다 뭐 이런 걸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공부하고 이렇게 그죠. 축구하고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네, 이런 게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좋은 환경에서 어차피 유학을 하고 있고 어차피 그저 공부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축구도 놓치기 쉽야 그죠? 어렸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다. 네,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또 비용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유학 비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음, 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분이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새로 참여하신 분 궁금하신 분 게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세미나를 다 거의 다 끝내가지고 잠시 후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참여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두 분 중에 혹시 한 분이실 것 같은데 아마 네, 감독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수 지금 분석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이제 코치진이나 아니면 분석 담당으로서 당신은 이러이런 식의 준비를 해서 어, 뭐 키워가지고 경기를 뛰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분석을 해주고 처방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음, 코칭을 했는데 막상 내가 요청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먹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음. 상대방이 뭐 전력을 분석하고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더 우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다시 색다른 분석을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나 방법론적인 거를 뭐 학교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분석적인 질문이라 어 근데 이거 뭐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준비한 거를 선수들이 했는데 그게 안 통한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거잖아요. 선수들이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좀 그냥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은 내가 준비한 게 맞는지, 왜 내가 그게 통할 거라는 기준을 삼았는지를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선수들에게 내가 준비를 해갔는지.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준비하면 어, 되겠다라는, 통하겠다라는. 그 기준점이 맞았는지를 먼저 볼 것 같고, 그리고 왜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딜리버리를 볼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게 실제로 선수들이 듣는 거랑 똑같은지, 그게 일맥상통하는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좀 코칭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단순히 분석이 아니라 좀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결국에 내가 분석해서 보여지는 분석을 하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모든 목적은 그 경기장 안에서 선수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무리 예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가고 뭐
간략하게 2장만에 끝낼 수 있건 아니면 뭐 100장을 준비하건 선수의 행동이 경기장에서 안 변하면은 아무런 완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거를 제가 준비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에 그게 선수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라 물론 이제 그게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퍼포먼스가 여전히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경우면은 이제 당연히 제가 말한 첫 번째를 복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왜 이 분석을 잘못했을까? 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을까를 보는 게 맞고 그,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저는 항상 보는 게 내가 선수들에게 전달을 한 게 예를 들어 내가 A를 말하고자 했으면 선수가 A를 이해한 게 맞는지 아니면 나는 A를 말했는데 선수는 B로 이해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게 그냥 선수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 너도 A라고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넘겨짚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뭘 준비했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너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해했느냐인데 그게 잘 돼야 좀 전략 분석 준비한 게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 근데 그렇게 잘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석한 대로 선수들이 행동했을 때, 드디어 알아들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우연찮게 나왔던 건데, 나 혼자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동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선수 스스로도 그걸 하고 싶어도 사실 체화돼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선수 생활 되게 오래 하셨지만 저도 운동을 중학교 때 했었어서 저도 중학교 때 생각했어요. 아, 이걸로 못 먹고 산다. 이걸로 못 먹고 산다? 빨리 전향해야 된다. 저는 그걸 이제 중학교 때. 좀 약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유학 처음 할 때 뭐 1, 2년 차 인턴십 처음 할 때 뭐 스토크시티 에버튼에 있을 때는 되게 그런 거에 집중을 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발표하는 이런 슬라이드나 영상들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였던 것 같기도 해요. 부족한 영어만큼 내가 약간 비주얼로 나는 좀 아니면 내가 가진 축구 지식으로 좀 그거를 만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연차가 쌓이고 이제 영어가 되게 편해지고 하면서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는 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상대가 이해했는지가 더 중요하구나 약간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걸 준비하고 좀 되게 깔끔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 정말로 프레젠테이션 없이도 그냥 선수랑 말로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결국에 한 행동이 선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1년 차 때는 되게 막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에 중점이었다면 지금 한 8년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 선수의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약간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순간 감독님인 줄 알았습니다. 감독님이 막 인터뷰할 때 하던 그런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그 질문에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던 것 같고, 사실 영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유학을 갔을 때, 물론 수업을 듣는 건 들을 수 있고, 복기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서 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벽을 허무는 건 아니죠. 사실 내가 그만큼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좀 전에도 말씀하신 그 기간이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했고, 기간은 사실 어느 정도 걸렸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축구만 하셔서 공부를 사실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전향을 해서 갔을 때 과연 가능성? 궁금합니다. 음, 어, 저는 물론 이거는 저는 느낀 거는 이게 운동부 출신 중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제 분야가 이러다 보니까 뭐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 저를 따라서 온 애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운동부 출신이고 그래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조금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약간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나 좀 공부를 할 때 좀 진짜로 그냥 악바리로 좀 앉아 있고 이런 건 좀 감안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으로 그냥 봤을 때 저는 처음에 그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그 이선호 원장님 통해 가지고 그 루이스라는 그 작은 도시에. 근데 그때 그 기준이 하나였어요. 저랑 이제 저희 아버지랑도 얘기하고 이선호 원장님이랑도 얘기한 게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이자 그냥 마지막 기준이 한국인 없는 데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면은 어 정말로 영어를 써야만 할 수밖에 없는 곳에 가야 된다고. 이건 좀 운이 좋았던 게 제 사촌 형이 먼저 영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촌 형이 말해줬던 게, 우리가 형이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진짜로 영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학원을 다니면 안 되고 진짜로 돈을 좀 쓰더라도, 똑같이 학원비 아니 좀 더 쓰더라도 너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너 영어를 말해야만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선우 팀장님이랑 이선우 그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막 원장님 이런 데도 추천해 주시고 하면서 되게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갔던 데가 되게 저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이스라는 되게 작은 동네로 갔는데, 동네도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이 그때 한 3명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완전 나쁘진 않았죠. 좀 의지할 친구도 있고 막 정말로. 근데 이제 환경 자체가 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야 했어요. 친구를 만들려면 영어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축구를 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수월했던 것 같긴 해요. 축구 같이 하러 가고 하면 친해지니까. 그래, 그런 게 있긴 한데 가장 컸던 거는 한국인이 없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맨날 쓰고 문자를 해도 영어로밖에 못하고, 반 클래스 애들이 다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그 당시 어학원에 있던, 당연히 영국인은 없죠. 어학당이다 보니까 다 스페인 친구들, 한국인, 이탈리아 이런 영어권 사람이 아닌 다 영어 못하는 애들인데 완벽한 영어를 당연히 못 써요. 왜냐하면 반 애들도 완벽한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냥 영어를 한 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좀 막 문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영어 단어로 나오는가?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컸던 것 같고, 그게 대학교 가서도 이 존 모스 대학교가, 이선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간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그 당시에. 그래서 리버풀 파운데이션 할 때랑 1, 2학년 할 때도 한국인이 없어요, 거의. 과에 막 한 3, 40명 있는데 그때 한 명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던 걸로 알아요. 중간에 저랑 같은 기수에. 그리고서 없어요. 다 영국인이었어요. 저는 모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미 그 원장님이랑 같이 갔다 보내주신 그 유학원에서 한 그 어학연수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그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그냥 말하고 하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어를 하는 애가 아닌데 영어로 말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시점에 영어가 편해졌는지는 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어학연수는 한 6개월 했던 것 같고, 그걸 하고 이제 파운데이션 하면서도 영어를 많이 했고.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고. 왜냐하면 저는 영어도 안 했지만 공부도 많이 안 해놨었어서, 운동부 생활.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파운데이션 1년이랑 석사과정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인텐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할 때는 진짜 고생 많이 했긴 했는데 영어가 아니라 그 공부 문제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반 학생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고, 맨날 보이스톡 하면서 막 물어보고 하면서.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긴 한데 어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말해야 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친구를 사귀든 한국에서 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 본인을 놓이게 하는 걸. 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기 전에 공부도 안 했고 영어도 안 했는데 지금 그죠? 영국에서 구단에서 그렇게 실무를 8년 차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본인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뭐 저야 뭐 금방 그만뒀지만 고등학교 이제 말까지 운동하는 친구들은 사실 운동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부로 전향을 해도 그 노력이랑 끈기로 진짜 극복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러니까 전력관으로 잘 가신 것 같아요. 유학 갈 음, 때도 나는 무조건 실무로 간다. 그러니까 뭐 석사, 박사 해서 교수가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고, 물론 상담을 할 때 그 타겟으로 오는 친구들이 분명 있긴 한데, 대부분은 취업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인데, 진짜 일을 하려면 뭐 대학교의 타이틀이라든지 뭐 누가 알아봐 주는 뭐 그런 것보다는
장우혁 박사님이 선택하신 이 진로 방향들이 잘 맞아서 이렇게 지금 구단에서 일을 하면서 학위도 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처음에 진짜 한 10년도 더 됐었는데 그 2013년 겨울에 그 유학원 통해 가지고 그 이전원 원장님 통해서 유학 준비할 때도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뭐 정보도 없는 학교 다 찾아주시고 그래서 사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그냥 흔쾌히 할 수 있는데 어 유학원 제가 많이 알아보고 했었는데 되게 약간 진짜 금전적인 게 아니라 좀 우리 유학원을 통해서는 좀 성공하는 학생을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갔었을 거예요, 저도. 근데 그 아, 추천해 주신 분들도 지금 아마 이선우 원장님이 같이 일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축구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추천을 해주신 것도 있고 아마 사촌 형도 그때 추천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맞아요. 다 되게 제 기준에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좀 되게 이게 한 10년이 지나고 빛을 발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 당시에 열심히 하셨던 일들이 학생을 위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성환이 다음에 공부한다, 그 발표한다는 성환이라는 친구도 저 되게 친한데 영국에서 같이 알게. 성환이라는 친구도 보면은 되게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을 좀 약간 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잘 개척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하고 아이고, 좀 감사합니다. 영국에 와서도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 음, 음, 그뭐 유학원을 통해서 미리 와 있던 한국인들도 그래서 음, 그런 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사람들이랑 같이 환경에 있는지가 같이 공부한 그치. 분들이 진짜로 진심이었거든요. 축구에 진심이고 물론 막 음, 놀고 이런 것도 재밌고 많이 여기서 음, 친구들이랑 막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정말로 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제 주변에 운이 좋게 음, 성환이란 친구도 그러고 정말로 막 꿈이 되게 크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음, 사람들을 주변에 사귀느냐, 유학을 그치, 가서. 그치.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본인이 그죠, 우리 학생도 워낙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축구만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였었지만, 마음 자세 자체가 뭐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모인 거고,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그죠? 장우혁 학생도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면서 항상 좀 놀라거든요. 어떻게 축구만 하고, 그죠? 공부를 전혀 안 했던 학생이, 이렇게 박사까지 갈 수 있지? 항상 좀 놀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장우혁 학생 전제 자체가 모르겠어요. 스포츠 분석가이 된다, 아니면 여기서 취업한다, 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가 현재, 그죠? 레벨에, 그죠?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좀 갈 수 있는 그런 그죠? 모범이 좀 되어주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오늘 준비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시장 그죠? 예, 준비해 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아침이고 저희는 저녁이고, 네, 오늘 너무 훈훈하고 따뜻하고 아무것도 준비된 대본이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영국에서 하시던 일 모두 잘 되시고 또 계속 소식 주고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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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걸로 마칠게요. 네.